네, 수투는 자 수원과 다르게 훨씬 더 쉬워요. 그래서 수원을 못하는 애들도 수투는 또 잘하는 애들 많거든요. 확통이랑 같은 개념이죠. 그러면 원장님 무슨 수 있어요? 잘할 수 충분히 있어요. 그럼 준기가 잘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는데 자, 처음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잘 들어보세요. 선생님이 딱 시키는 대로만 하면 다 잘할 수 있어요. 시키는 건 간단하죠. 기본 정석에 보면은 개념이 읽고 보기랑 기본 문제랑 유제랑 연습 문제 있으니까 개념을 꼼꼼히 읽고 보기 문제를 암산으로 하며 기본 유제를 손으로 써가면서 채점하고 연습 문제를 잘 풀어서 채점 받고 고치면 누구든지 다 잘할 수 있어요. 그게 안 되니까 못 하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좋은 준기는 먼저 풀어도 못하지 않아요? 제대로 안 하니까 그런 거죠. 알잖아요. 사람 새끼가 아니에요. 그래서 처음 할 때 잘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수투 차례를 한번 볼까요? 차례 한번 보시면 우리가 뭘 배우게 되냐면 책 없는 애들은 그냥 들으시면 돼요. 첫 번째, 두 번째 단어는 함수의 극한과 연속. 그 다음에 3단원부터 8단원은 미분. 그 다음에 9단원부터 13단원은 적분. 그래서 우리가 미적분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데요. 미적분의 내용을 배우기 전에, 그러니까 여기서 배우는 미적분이 나중에 배우는 미적분과의 어떤 차이가 있냐면, 수투에서는 다항함수의 미적분을 배우는 거고요. 나중에 이제 미적분 책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 미적분 책에서는 그 심화 미적분이라고 해가지고 초월함수의 미적분을 배워요. 그러니까 다항함수라고 하는 거는 뭐 이런 거 있죠. 우리가 확통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요거 미분하는 거 할 수 있잖아요. 3x제곱 플러스 6x. 요런 함수들에 대해서 미분하는 거고요. 이제 나중에 가면 미적분에서는 뭐 이런 거 미분하라고 합니다. 이런 건 아직 잘 모르겠죠. 지수 함수인데요. 미분하면 뭔가 돼요. 그런 걸 이제 배우는 게 이제 심화 미적분이고 내용은 똑같으니까 수투 공부하고 복습을 또 미적분으로 하면 수투도 또 자동적으로 돼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이해하셨죠? 네, 그럼 함수의 극한에 대해서 볼 건데 잘 들어보세요. 잘 듣고 대답만 잘하면 모든 문제를 다 풀 수 있어요. 자, 이런 그래프가 있어요. 이 그래프가 뭐냐면 자, y는 x 플러스 2예요. 근데 x가 1이면 y 값이 얼마인가요? 3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어떻게 쓸 거냐면 x라는 값이 1로 가까이 갈 때 y가 어디로 가까이 가느냐를 쓸 거예요. 그럼 그냥 그대로 한번 써볼게요. x가 1로 가까이 갈 때 이 y라고 하는 값은 3에 가까워지죠. 맞습니까? 이제 이거를 기호로 좀 쓰고 싶은데 어떻게 기호로 쓰고 싶냐면 리미트라는 기호를 이용해서 써요. 그러니까 리미트 x가 1로 가까이 갈 때 얘를 이제 fx라고 한번 바꿔볼까요? 함수니까. 그럼 이 fx는 어디로 가까이 간다라고 얘기하냐면 3으로 가까이 간다라고 얘기하거든? 그럼 이 값은 3이라고 쓰시면 돼요. 이해했습니까? 그러면 어떤 특정한 값에 가까이 갔을 때 이 값 있죠? 이 값을 뭐라고 부르냐면 극한값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내 말 이해하십니까? 큰일 났다. 이해요? 아니 x가 1로 가까이 갈 때 우리가 요 fx는 3에 가까워지잖아. 요거를 기호로 이렇게 쓴다고. 얘를 뭐라고 불렀죠? 리미트. 그래서 얘를 우리가 극한이라고 불러요. 알겠어요? 그리고 요 3이라는 값을 극한값이라고 부르고 다른 말로 하면 또 뭐라고 부르는지 혹시 아나요? 수렴값이라고도 불러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수렴한다. 그러니까 수렴한다라는 말 자체가 뭐냐면 어떤 특정한 값에 가까이 갈 때를 수렴한다라고 얘기해요. 받는다 아니야 수렴? 수렴? 이게 받는 수렴이 아니라 어떤 특정한 값에 가까이 가는 그 수렴은 또 그 수렴과 다른 수렴이에요. 알겠어요? 수렴한다. 이렇게 그 수렴 내용 어떤 중기의 어떤 반항을 수렴한다. 그 수렴이랑은 다른 말이에요. 알겠어요? 중기의 반항을 수렴할 수는 없잖아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수렴한다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특정한 값에 가까이 가는 것을 수렴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말 이해하시나요? 네. 그리고 그 수렴할 때의 그 값을 수렴값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x가 1로 가까이 가는데 가까이 가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거든요. x가 1보다 작은 값을 가지면서 1로 올 수도 있고 1보다 큰 값을 가지면서 1로 올 수도 있죠. 네. 맞아요? 그럼 1보다 작은 값을 가지면서 1로 올 때의 극한값을 무슨 극한값이라고 부를까요? 증가. 아니 1보다 작은 값에 1보다 왼쪽 무슨 극한값? 그렇지, 좌극한이라고 불러요. 그럼 기호를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쓰시면 돼요. 자, x가 1로 가까이 가는데 1보다 작은 값을 가지면서 1로 가까이 간다며 여기다 마이너스를 붙이시면 돼요. 이해했습니까? 내 말 이해하나요? 이게 어렵나요? 1 마이너스가 1에서의 좌극한을 말한다고요. 그럼 요 fx가 잘 봐.
그러면 우리가 자극한 말고 또 뭐도 있겠어? 우극한. 그렇지. 역시 하나를 알면 두 개를 아네요. x가 1보다 큰 값에서 온다. 그럼 1 플러스 이렇게 쓰시면 되죠. 맞아요? 이게 3. 그럼 요 두 개가 서로 같죠? 요 두 개가 서로 같을 때를 우리가 극한값이 존재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내 말 이해하셨습니까? 네. 자, 다시 물어볼게요. 그러면 네. 자, 여기 내 말 이해했어요? 자, 그럼 극한값이 존재한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라고요? 자극한 값과 어. 우극한 값이 서로 같은 거. 그렇지. 자극한 값이랑 우극한 값이 서로 같을 때를 우리가 극한값이 존재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얘를 이제 한꺼번에 써서 요 앞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쓰자라는 거예요. 내 말 이해했죠? 만약 다를 때는 뭔데요? 자, 다를 때는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거 한번 해봐요. 자, 한번 해볼까요? 그래, 좋아요.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자, fx라는 함수가 어떻게 주어졌냐면 x분의 절대값 x로 주어졌어요. 자, 이거는 수학 하예요. 요 그래프를 그리래요. 자, 그려봐요, 손으로. 어떻게 그려요? 어떻게 그려야 돼요? 야, 진짜 못 그리면 너는 사람 새끼도 아니야. 자, x분의 절대값 x 어떻게 그리죠? 표? 아, 그렇지. 다 이해하나요? 예림 이해하나요? 자, 요 그래프 그릴 수 있어요? 이걸 몰라요? 중기 그릴 수 있어요? 방금 원기가 얘기했던 것처럼 다시 한 번만 해봐요. 뭐? 이렇게요? 이렇게 이렇게요? 자, 얘는 x가 0보다 크면 다 뭐예요? 양수. 0보다 크면 다 1이지. 준규 진심으로 얘기하는 거야. 이거 다 1이니까 이렇게 그리지. 진짜 몰라. 이해했어? 잘 봐. 그러면 0보다 작을 땐 다 뭐야? 마이너스 1이지. 됐어? 그리고 0. 됐어? 자, 0일 때는 뭘까? 함수값이. 0일 때는 없어. 그렇지. 0일 때는 없지. 왜? 0이니까. 분모가 0이 되면 안 되니까. 내 말 이해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fx의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그리거든요. 자, 잘 대답해봐요. 잘 대답해봐. 자, x가 1로 가까이 갈 때 이 fx는 뭐라고 쓰면 돼? 1. 그렇지. 1이지. x가 1로 가까이 가면 이 함수값이 어디로 가냐고. 1. 1로 가까이 가잖아. 자, 그럼 x가 0으로 가까이 가면 이 fx는 뭐라고 쓰면 돼? 마이너스 1 또는 1. 그렇지. 근데 내가 아까 얘기했지. 좌극한 값은 마이너스 1이고 우극한 값은 1이지. 근데 그 두 개가 다르잖아. 그러니까 얘는 뭐라고 써야 돼? 없다. 그렇지. 없다. 이렇게 써야 답인 거야. 알겠습니까? 근데 만약에 이렇게 물어봤어. x가 0보다 큰 쪽에서 와. 그럼 얘는 뭐라고 대답해야 돼? 얘는 뭐야? 얘는 우극한을 말하는 거니까 1이에요. 여기가 구멍이 뚫려 있기는 하지만 우리가 극한값이라고 하는 거는, 극한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근사값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구멍이 뚫려 있어도 그 값은 존재합니다. 아시겠죠? 네. 다시 굉장히 중요한 말을 했어요. 구멍은 뚫려 있어도 극한값은 존재해요. 그래서 얘를 우리가 1로 얘기하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런 걸 우리가 뭐 한다고? 수렴한다고 얘기한다고, 이렇게 되는 거를. 알겠습니까? 이 값이 존재하는 걸 수렴한다고 얘기한다고. 내 말 이해하나요? 여기까지? 자, 그러면 수렴한다라는 게 있으면 수렴의 반대말도 있겠지. 그런 말이 있을 것 같지 않니? 그럼 수렴의 반대말은 뭐라 그럴까? 오늘 왜 진도 나가는 거야? 도착 복습하면 안 돼, 수원? 수렴의 반대말은 뭐예요? 수원 복습하면 안 돼요? 수렴의 반대말은 뭐예요? 수렴의 반대말은 뭐냐면 발산한다는 거예요. 나도. 알겠습니까? 발산한다는 건데, 자, 예를 들어서 fx가 x제곱분의 1의 그래프를 한번 볼게요. 잘 보세요. 자, 요 그래프를 그려보면 요 그래프 어떻게 그리는지 아나요? 저 알아요. 어떻게 이런 그려요? 거 아니에요? 예, 유리함수인데 여기가 x제곱분의 1이면 그래프 어떻게 그릴까? 여기 집중하고 대답만 해줄래? x제곱분의 1의 그래프 어떻게 그릴까? 요렇게랑 또 반대쪽은 반대쪽은 이렇게 밑으로? 밑에 있는 걸 제곱했으니까 다 위로 올라갈 거 아니야. 그럼 이게 뭐야? 내 이형 처음 봐. 그러니까 이렇게 그리는 거야. 알겠어? x분의 1을 제곱하니까 그 값이 이렇게 된다고. 선생님, 유리함수가 y는 x분의 a인가? x분의 1. x분의 1, 야, 이거는 알잖아. 야, y는 x분의 1의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 1, 3. 그렇지. 1사분면과 4사분면을 이렇게 그리잖아. 얘를 제곱하라고 한 거잖아. 그러니까 얘를 제곱해서 요 함수값 제곱한 거 그린 거고, 얘 제곱해서 위로 올린 거야. 알겠어요? 이해합니까? 좀 길이가 좀. 그렇지. 좀 더 가파르겠죠. 알겠습니까? 좀 더 가파르게 올라갈 텐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자, 요 그래프를 그렸어요. 내가 여기서 뭐 구하고 싶냐면 0. x가 0으로 가까이 갈 때 요 fx는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얘는 어떻게 된다고 얘기해야 되죠? 쉣. 굉장히 많이 커지죠. 값을 구할 수 없지만 굉장히 큰 값이 뭐가 존재하겠죠. 얘를 우리가 이렇게 씁니다. 알겠습니까? 얘를 우리가 뭐라고 부를까요? 저거 알아요. 메비우스의 띠. 무한대라고 불러요. 무한대라고 부르고, 예, 무한대라고 부르고, 요 무한대라고 하는 건 뭐냐면 무한히 커지는 상태를 얘기해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값보다도 더 큰 값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숫자가 아닙니다. 나 이거 수학조정에서 봤어요. 알겠습니까?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무한대 플러스 1이랑 무한대 크기를 비교하라 그러면 얘가 1만큼 더 크니까 이렇게 얘기할 것 같잖아. 근데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알겠습니까? 얘네들은 어떤 걸 말하는 거냐면 커지는 상태, 요 상태를 얘기하기 때문에 얘네들은 같다고 보는 게 맞아요. 이해했습니까? 네. 하지만 이런 논란이 있는 것들은 시험에 나오지 않으니까 우리가 무한히 커지면 이게 이렇게 된다. 그럼 만약에 gx가 마이너스 x 제곱분의 1이야. 얘는 이제 뭐라고 얘기할까? x가 0으로 갈 때 gx의 극한값은 뭐겠어요? 마이너스. 그렇지. 음의 무한대로 발산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무한대라 이거요? 예, 이거 무한대라고 얘기해요. 네. 얘는 이제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양의 무한대로 발산한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양무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알겠습니까? 얘는 그럼 뭐라고 쓰겠어? 재밌어요. 음의 무한대로 발산한다. 그래서 음의 무한대로 발산한다라는 뜻이에요. 이해했습니까? 네. 자, 그럼 발산의 정의는 뭐냐면 굉장히 커지거나 굉장히 작아지거나 혹은 그 값이 존재하지 않을 때를 발산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수렴하지 않는 것들은 모두 다 발산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이해하십니까? 수렴하지 않으면 좀만 나오고 수업 복습한 시간 주세요. 수렴하지 않는 것은 모두 다 발산한다고 얘기합니다. 이해하시죠? 예, 조금만 나왔고요. 오늘 일단 돌아갈 거죠. 자, 그래서 자 이런 거를 이제 직관적으로 여러분들이 값을 계산할 수 있어야 되는데 x가 무한대로 갔을 때 자 x분의 1 그럼 얘는 뭘까요? 직관적으로 한번 이 극한값을 구할 수 있어야 돼요. 자, 답이 뭐겠어요? 자, 그래프를 상상해봐요. 무한. x분의 1이 그래프 아까 그렸잖아요. 그럼 x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 그래프는 어디에 가까워지죠? x에 가까워지니까 값은 뭐라고 얘기해줘야 돼요? 무한. 0에 가까워지잖아요. 0에. 이해했어요? 내 말 이해하나요? 그럼 자, 그래프가 이렇게 되니까 x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 그래프는 x축에 가까워지니까 요 극한값은 0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이해하죠? 자, 그럼 x가 예를 들어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데 마이너스 x분의 1이다. 요 극한값은 뭘까요? 뭐? 자, 얘도 그래프 생각해봐요. 이렇게 그려지죠? 마이너스 음의 무한대로 가면 요 그래프가 0에 가까워지잖아요. 요 극한값이 0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잠깐만. 이렇게 되면 자, 이해 안 가는 사람. 여기까지 다 이해하나요? 그럼 이런 것들을 구할 수 있어야 돼. 그럼 이런 거 어떻게 할까? x가 2로 가. 절대값 x-2분의 x- 얘는 어떻게 될까? 자, 얘도 우리가 아까랑 비슷한 거거든. 아까 뭐 했었어 이거. 자, 얘는 어떻게 하지? 이거 근데 없다 아니야? 그렇지. 얘는 없다지. 이해하니? 자, 이해 안 가는 사람. 저기. 괜찮아. 이해 안 가는 사람. 이해 안 가요? 자, 요 그래프를 그릴 건데 x가 2보다 크면 요 그래프 뭐였어? 1이었지. 맞아? 모른다. 그다음 2보다 작으면 뭐였어? 마이너스 1이었지. 됐어? 이해했어? 그러니까 2로 가까이 가면 좌악한이나 우악한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얘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그래프는 뭐 계산하라는 게 아니라 얘를 보고 이 값이 얼마인지를 직관적으로 바로 구할 수 있어야 돼요. 알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함수의 극한의 가장 기본은 직관입니다. 자, 이런 건 어떻게 될까요? x가 0으로 가는데 x의 절대값 x에는 중기는 약간 직감 그런 게 없는 사람이. 요건 뭐가 될까요? 쟤는 요렇게 되면 그렇지. 얘는 0 집어넣으면 0 나오잖아요. 알겠습니까? 이해하나요? 이런 값들을 우리가 계산할 수 있어야 돼. 그럼 이거 가지고 풀 수 있는 문제가 있어요. 이거 가지고 풀 수 있는 문제를 하나 해볼게요. 잘 봐. 어떤 게 있냐면 자 오늘 왜 이렇게 느낌이 세하니? 왜? 오늘 진짜 잘할 것 같은 이런 느낌? 자 여기 돼 있고 기정은 안 하시네요.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가 1이에요. 얘가 2고. 자 이런 그래프가 있는데 자 이 함수의 정의역이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거든. 근데 fx의 그래프가 오른쪽의 그림과 같고 f의 마이너스 x가 마이너스 fx를 만족시키는데 내가 구하고 싶은 게 뭐냐면 얘를 구하고 이거랑 얘를 구하래요. 자 문제를 이해해 보세요. 저거면 무함수 아니면 좌. 그렇지. 자 일단은 요 함수의 정의역이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정의되어 있는데 요 그래프가 여기밖에 나와 있지 않거든요. 근데 이게 무슨 뜻이죠? 이게 뭐 좌. 무슨 함수라 그랬죠? 무함수 아니면 그렇지. 좌 있잖아. 와우. 우하면 뭐라 그랬어 내가? 우하면 와, 여러분들은 와라고 얘기하라고. 우하. Y축 무함수 대칭. 뭐였죠? 기함수. 기함수. 근데 얘는 뭐죠? 얘는 무함수. 기함수죠. 기함수. 기함수는 뭐에 대해서 대칭한 함수를 말하는 거죠? X. 원점 대칭인 함수를 기함수라고 하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원점 대칭인 함수를 말하는 거잖아요. 여기까지 이해하시나요? 자, 이거 이해 안 가는 사람. 이게 원점 대칭인 함수를 말한다는 거 이해해요? 저게 기함수라고 그래서. 그렇지. 기함수라고. 자, 이게 원점 대칭인 함수 이해하냐고.
알겠어? 자, 그럼 얘 그래프를 더 그릴 거야. 왼쪽도 그려야 되지. 그럼 더 그려볼게. 자, 원점 대칭이게끔 그려봐. 그럼 여긴 어떻게 돼? 마이너스 1까지는 요거지. 여기 구멍 뚫려 있고. 맞아?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탐수값은 얼마야? 마이너스 1이고 이렇게 그려야 되지. 여기 구멍 뚫려 있고 마이너스 2일 때는 여기 색칠해주고. 그래프 완성했어. 맞아? 네. 그럼 얘를 이제 읽어볼게. 자, 요 값이 얼마니? 마이너스 1로 가는 거. x가 마이너스 1로 가까이 가는데 큰 쪽에서 오니까 그 그래프는 어디를 향해서 가? 그렇지, 1을 향해서 가지? 자, x가 마이너스 1로 오는데 마이너스 1보다 큰 쪽에서 오면 그 그래프가 1로 가잖아? 근데 요 극한값은 1인 거예요. 내 말 이해하십니까? 자, 이해 안 가는 사람 이건 이해하나요? 예림 이해하나요? 영수 이해하나요? 자, 그럼 얘는 뭐예요? 대답해봐요. 얘는 2. 그렇지, 얘는 2에서 무슨 값 구하라고? 자극한값 구하라고 한 거지? 2보다 작은 쪽에서 올 때 이 그래프가 2를 향해서 가잖아요. 요 극한값은 2입니다. 그래서 둘이 더하면 3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뭘 할 줄 알아야 되냐면 그래프가 주어졌을 때 어떤 극한값을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이해했습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해야 하는 첫 번째예요. 이해하나요? 다운 이해하나요? 질문 있나요? 여기까지? 없죠? 자, 근데 요 함수의 기본 성질이라고 해가지고 몇 개가 있어요. 몇 개가 있는데, 자, 함수의 극한의 기본 성질. 함수의 극한의 기본 성질. 근데 이 기본 성질을 증명할 수 없어요. 고등학교 과정 내에서. 하지만 그래서 증명 없이 받아들이도록 합니다. 수학 배워요? 당연히 배우죠. 자, 얘가 알파로 수렴하고, 그럼 대학교 시험 안 봐요? 대학교 시험이 진짜 빡세죠. 왜냐면 고등학교 시험은 대학 가면 리셋되지만 어느 대학을 들어가든 대학교 시험은 평생 남잖아요. 네. 왜요? 그거 가지고 이제 취업도 해야 되고 다른 곳으로 이직도 해야 되고. 어떤 씨발놈이 대학 가면 끝이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었네요? 아, 사기당한 거죠. 아유, 머리숙하게 왜 그래요? 그거 아직 4년 남은 게 아니라 8년? 아니죠. 저 원기 지금 몇 살이죠? 저 16. 16이면 50년 남았네요. 왜요? 50년 동안 시험 봐할걸요? 자, 얘가 알파로 수렴하고, 왜냐면 얘들아, 직장에 들어가도 더 승진을 하려면 계속 시험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시험은 여러분들의 운명에서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저는 쌤그 부분이죠. 한번 들어갈래요. 자, 얘가 알파로 수렴하고 얘가 베타로 수렴하면 어떤 게 성립하냐면 첫 번째는, 자, x가 a로 갈 때 요 k배 한 거, 얘는 k 알파로 수렴합니다. 자, 두 번째는 더하기 빼기 한 거. 진짜 존나 어렵다. 이거는 뭐 되게 쉽죠. 다른 말이 안 나오는 문제. 얘는 알파 플러스 마이너스 베타로 수렴하고요. 자, 세 번째는 굉장히 간단해요. fx 곱하기 x가 a로 갈 때 gx. 얘네들은 알파 베타로 수렴해요. 얘를 증명하지 않아요. 그냥 느낌으로 받아들입니다. a로 갈 때 gx분의 fx. 얘는 베타분의 알파로 수렴하는데 베타가 0이 아닐 때. 자, 이 네 가지가 함수의 극한의 기본 성질인데요. 보면은 그냥 당연한 것 같죠? 뭔가 좀 반대로 쓴 것 같은데요? 곱하기 리미트 왜 또 붙었죠? fx, gx. 자, 얘는 알파, 베타로 수렴해요. 그러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얘네가 알파로 수렴하고 베타로 수렴할 때만 요 네 가지 성질이 성립해요. 즉, 얘가 만약에 수렴한다라는 조건이 없으면 요 성질들은 무조건 어떤 한 값으로 가까이 갈 때, 어떤 숫자로 가까이 가는 걸 말해요. 발산한다는 건 수렴하는 게 아니야. 알겠어? 근데 어떤 값으로 가까이 간다는 그 말이 없으면 요 네 가지 성질이 무조건 맞는다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여기까지? 요거 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이거 가지고 어떤 걸 할 수 있냐면 쉬운 거부터 한번 해볼게요. 만약에 요거 극한값 구하래요. 그럼 이건 뭘까요? 아까는 얘네들을 다 일일이 그래프를 그려서 했잖아요. 근데 얘는 딱 집어넣으면 숫자가 나오죠. 그럼 얘는 극한값이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냥 2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거 1로 가는 거예요. 저게 무리함수인가? 무리함수죠. 한번 그려봐요. 무리함수 그리면 어떻게 그려요? 모르겠어요. 마이너스 3을 지나고 이렇게 그리잖아요. 맞아? 그러니까 1 집어넣었을 때 여기 2로 가까이 가는 거죠. 이해했습니까? 이상하면 가는 거는 값을 구할 수 있으면 그 값이 극한값입니다. 오케이. 예를 하나 더 들어볼까요? 자, x가 2로 가요. x가 2로 가는데 3x 플러스 1분의 x제곱이요. 이런 거 그래프 그릴 수 없잖아요. 그럼 얘는 값이 얼마겠어요? 2를 넣으면 되는 거네요. 그렇지, 7분의 4 이렇게 구하면 돼요.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우리가 극한값을 구할 수 있는 형태들이요. 이런 것들을. 이해하십니까? 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요 직관적으로 값을 계산할 수 없는 형태들을 어떻게 계산하는지를 봐야 되겠죠. 자,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이거예요.
그냥 오늘은 이제 계산 연습이 좀 많아요. 새로운 걸 하니까. 자, 얘를 구하래요. 자, 이게 문제가 뭐냐면 괄호 치려고 쓴 거예요. 자, 분모가 0으로 가죠. x에다 2를 집어넣어 보면. 자, 분자도 어디로 가죠? 0으로 가죠. 그래서 이런 걸 이제부터 뭐라 그럴 거냐면 0분의 0의 부정형꼴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아 씨발. 알겠어? 부정형꼴. 부정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값을 정할 수 없으니까 부정형이라고 얘기합니다. 알겠어요? 네. 자, 그래서 응꼴 이렇게 할 건데 자, 느낌을 봐봐요. 느낌을 보면 어떻게 하고 싶어요? 꼴이요? 응꼴. 오케이? 0분의 0꼴이니까 응꼴 같잖아요. 자, 요거 계산하고 싶거든? 자, 여기 봐. 이거 계산하려면 어떻게 해줘야 될까? 계산을 어떻게 해요? 안 되는데. 느낌, 그렇지.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 2를 집어넣으면 0분의 0이잖아. 그러면 0이 되도록 하는 걸 어떻게 하고 싶어? 없어요? 없애고 싶지? 그럼 뭐가 가능하니? 분자를 보니까. 인수분해 가능하지. 그래서 얘는 이제 인수분해를 해버리면 x-2, x 플러스 2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고 요게 x-2가 약분되잖아? x가 이거 그럼 아니고. 거기다가 그러니까 얘는 얘들아 2로 가까이 간다라는 거지 2가 될 수 있다라는 거랑은 다른 거야. 이해했지? 그러니까 얘는 이제 약분했지. 거기다 뭐 집어넣으면 돼? 2 집어넣으면 되니까 답은 뭐야? 4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0분의 0의 부정형꼴, 응꼴은 형태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렇게 돼 있는 유리식이 있고 하나는 무리식이 있거든요. 유리식은 방금 어떻게 풀었어요? 인수분해한 후 약분한 다음에 대입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인수분해한 다음에 약분한 다음에 대입해라. 와, 진짜 개어렵다.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되게 쉽죠? 아, 토할 것 같아요. 뭐가 토할 것 같아요? 자, 봐봐요. 역겹네요. 자, 이번에는 어떤 거 할 거냐면 이런 거 할 거예요. 9로 갑니다. 자, 루트 x 빼기 3분의 x 빼기 9. 얘를 이제 계산해 보래요. 자, 얘도 분모가 어디로 가죠? x에다 9 집어넣어 버리면 그 복수 아니 분모가 어디로 가요? 그것만 대답해요. 0으로 가죠. 분자는 그 얘도 0분의 0꼴이요. 알겠어요? 응꼴. 근데 얘는 무슨 형태가 들어가 있죠? 꼴 혹시 있는 말이 아니죠? 맞는 말이에요. 응꼴은 내가 붙인 말이죠. 0분의 0의 부정형꼴. 들었네요. 알겠어요? 응꼴. 응꼴. 알겠어? 그래서 얘 이제 무리식이 들어가 있으면 어떻게 하고 싶어요? 그렇지. 유리화 하고 싶죠? 그럼 유리화 해봐. 인수분해 하면 안 돼요? 자, 봐봐. 일단 봐봐. 유리화 하면 분모가 뭐가 돼? x 빼기 9가 되고 할줄 몰라. 분자는 어떻게 돼? 루트 x 플러스 하면 곱해주는 거지. 분모의 켤레를 곱했잖아. 그럼 뭐가 보여? 약분이 보이니? 그럼 답은 뭔 거 같아? 그렇지. 6인 거 같지? 얘도 똑같아. 어떻게 하냐면 무리식인 경우에는 유리화를 시켜서 인수분해 한 다음에 약분한 다음에 대입하시면 돼요. 이해하십니까? 근데 물론 내가 얘를 풀 때 선생님 저는 그냥 요 x-9를 루트 x 플러스 3이랑 루트 x-3으로 나누면 안 돼요? 인수분해 할 수 있잖아. 그럼 틀려요. 아니 되지. 여기다 집어넣어도 9 집어넣으면 6 나오잖아. 이렇게 해도 돼요. 알겠습니까? 근데 인수분해가 쉽게 보이지 않는 형태들은 이런 식으로 유리화한 다음에 인수분해한 다음에 약분한 다음에 대입하시면 돼요. 오케이. 알겠습니까? 자, 그럼 예제를 하나만 더 들어볼게요. 간단하죠? 솔직히 네. 솔직히 그냥 말해도 일단은 다 나갈 거예요. 자, 봐봐. 자, 여기가 8이야. 마이너스 8. 일단은 나가야지. 진데도 이제 못 나가. 너 근데 우리 수요는 어떻게 해요? 손 이제 시험 봐야지 오늘. 시험 보고 이제 끝내야지. 자, 봐봐. 아니 시험을 잘 자, 봐봐. 여기 봐봐. 자, 이 극한각 구하래. 자, 이거 어떻게 할까? 인수분해. 자, 얘 지금 분모 집어넣어도 0이지. 분자도 뭐야? 0이지. 그럼 무리식 있지. 뭐 하고 싶어? 인수분해. 유리화 해줘야 되지. 그럼 이제 내 질문은 뭐냐면 얘 유리화하기 위해서는 분모 문제에다 뭘 곱해줘야 될까? x 마이너스. 틀렸어. 뭘 곱해줘야 될까? 저거 할 줄 아는데 저 그러잖아.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 그렇지. a 플러스 b a 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 제곱. 그러니까 뭐 곱해줘야 돼? 분모 문제에다가 불러봐. x 3분의 2승 3 이거 그 다음에 둘이 곱한 빼기 2 곱하기 세제곱근 x 플러스 4. 요거 곱해줘야 한다는 거 이해하니? 그러니까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 꼴이지. 그러니까 a 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 제곱 꼴을 곱해준 거잖아. 준기 이해했니? 준이 이해 못해서 진짜 더워진다. 아. 됐어? 이해했어? 자, 다 이해했어? 영수 이해했니? 일단 이 순간 이해 못하면 이 순간 이해 못하면 영원 이해 못해요. 알겠어요? 여기서 완벽하게 이해해야 돼요. 자, 그럼 분모는 뭐가 남았죠? x 플러스 8. 그렇지, x 플러스 8. 그럼 뭐가 가능해요? 약분 가능하죠. 8이 자꾸 무한대로 쓰네요. 자, 그럼 여기다 마이너스 8 집어넣어 볼게요. 집어넣으면 뭐 남죠? 죽고 싶다. 4. 그렇지, 4 남죠. 64니까. 자, 얘는 마사. 그렇지, 플러스 4지. 야, 여기 집중해. 세제곱권 마이너스 8이니까 마이너스 2죠. 오케이, 그러니까 마이너스 오케이. 2 곱하니까 플러스 4죠. 여기 플러스 4 남았죠. 그러니까 답은 12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이해했습니까? 이해하나요? 연정 이해하나요?
자, 좋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0분의 0꼴의 부정형에 대해서 했어요. 근데 또 뭐도 있냐면 이런 것도 있어요. 쉬워요. 자, 오늘 할 건 굉장히 쉬워요. 자, 무한대로 갔을 때 잘 봐. 미친 새끼다. 저 혹시 예분의 무한인가요? 무한대로 가는 거예요. 네. 자, 2x 플러스 1. 자, 요 극한을 한번 구해보래요. 동그라미 하나. 요 극한을 구해보라는 게 문제인데 네. 자, 얘는 느낌이 어떻게 될 것 같아? 느낌 한번 말해줘봐. 자, 얘는 일단 분모가 어디로 가? 무한대로 발산하지. 얘가 더 빨리 커지니까 얘보다는. 얘 분자도 어디로 발산해? 무한대로 발산하지. 그래서 얘는 무한대분의 무한대의 부정형 꼴이라고 이런 얘기해요. 그럼 저 은은 꼴이에요? 얘는 그래서 어떻게 얘기하지? 응꼴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얘는 지금 느낌에 보면은 자, 어떻게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느낌에? 자, 느낌에 어떻게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아무것도 하기 싫어. 1. 자, 느낌을 잘 봐. 그러니까 얘 이게 약분해서 1이라고 멍청한 짓 하지 말라고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1이라 그래서. 자, 야, 이거 약분해서 1 아니야? 알겠어? 오늘 패션 미쳤다. 자, 봐봐. 약분해서 1 아니기 때문에 자, 얘는 어떻게 계산해 줘야 되냐면 자, 분모가 분자보다 더 빨리 커지잖아. 느낌 오니? 자, 봐봐. 얘는 2차가 있으니까 숫자가 커지면 커질수록 분모가 분자보다 더 빨리 커지잖아. 그럼 네. 답은 뭘 것 같아? 무한대. 자, 얘는 분모가 엄청 커. 분자가 조금 커지는데. 그렇지. 그럼 얘는 어디로 가까이 가는 거야? 0으로 가까이 간다고 얘기할 수 있다고. 자, 근데 얘는 어떻게 푸냐면 얘도 마찬가지로 유리식이나 무리식. 사실 구하는 방법은 이렇게 돼요. 유리식이랑 무리식이 있는데 야, 이거는 이해하니? 잘 봐봐. x가 무한대로 가는데 x분이 요거 아까 뭐라 그랬어? 요거 봐. 요거 뭐라 그랬어? 얘 0이라고 했잖아. 맞아? 분자는 고정되어 있는데 분모가 무한히 커지면 그 값이 점점 작아지잖아. 그래서 0에 가까워진다고. 알겠어? 얘도 분자보다 분모가 훨씬 더 빨리 커지니까 요 값이 0에 수렴한다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라고. 내 말 이해하지? 자, 그래서 유리식이랑 무리식이 있는데 유리식은 어떻게 계산하냐면 둘이 똑같아요. 둘이 똑같은데 분모의 최고차수식으로 분모 분자를 나누어 보세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게 0이 된다는 건 이미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분모 분자를 x제곱으로 나누어 볼게요. 그럼 어떻게 되죠? 앞에 거는 3 빼기 뭐가 돼요? x분의 2 x제곱분의 1. 얘는 x분의 2 x제곱분의 1 이렇게 되죠? 그러면 아까 내가 얘기했다시피 이런 것들은 다 어디로 가요? 얘는 다 어디로 가요? 죽고 싶어. 얘는 다 어디로 가냐고. 0으로 가잖아. 맞아? 얘 다 0으로 하니까 남는 게 뭐야? 이게 0으로 수렴한다는 걸 알 수 있다고. 내 말 이해하십니까? 여기 분모는 3 남았고 분자는 0으로 가까이 가니까 요 극한값이 0에 가까워진다는 걸 알 수 있다고. 야, 극한값이라는 거는 0이 된다라는 게 아니야. x에다 어떤 값을 집어넣어도 절대 0은 될 수 없어. 하지만 요 함수라는 것이 x가 커지면 커질수록 0에 가까워진다라는 뜻이에요. 내 말 이해하십니까? 자, 그래서 잘 봐. 근데 이게 되게 재미난 사실은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암산이 가능해요. 잘 봐. 어떻게 암산할 거냐면 분모 분자를 내가 결국은 분모의 최고차수식으로 나누어 주자며요. 그럼 분모가 잘 봐. 여기 잘 대답해 봐. 분모가 만약에 분자보다 차수가 더 커요. 그럼 얘는 결국 어디에 수렴할까? 0에 수렴한다는 거 알 수 있겠지. 맞아? 만약에 분모랑 분자랑 차수가 같아. 그럼 어떤 일이 생길까? 1. 아니야. 잘 봐. 0. 야, 여기가 만약에 제곱이야. 여기 봐봐. 여기 제곱이야. 그럼 얘는 그냥 2만 남았지. 맞아? 그럼 얘는 어디에 수렴해? 3분의 2에 수렴하지. 그럼 분모랑 분자랑 차수가 같으면 그 무한대로 가는 거에 답은 뭐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 그렇지. 최고창의 개수분의 최고창의 개수. 그러니까 개수비로 수렴한다고. 내 말 이해했어요? 요 개수에 요 개수비로 수렴하잖아. 3분의 2로 수렴한다고 했으니까. 최고창의 개수비야. 최고창의 개수비가 된다고 답은. 알겠어? 자, 세 번째는 만약에 분모의 차수가 분자보다 더 작아요. 그럼 그때는 어떻게 될까? 여기가 만약에 세제곱이야. 그럼 여기 뭐가 남았어? x가 남았지. 무한대. 그때는 무한대로 발산하지. 맞아? 내 말 이해하니? 네. 다원 이해했니? 자, 근데 여기 앞에 마이너스가 있을 수도 있지. 그때는 어디로 가? 음의 무한대로 발산하지. 그래서 이때는 플러스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고. 그래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의 부정형은 이게 바로 나오기 때문에 절대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이해했습니까? 느낌 오나요? 지워도 되나요? 지울게요. 자, 그럼 두 번째는 두 번째는 잘 봐. 두 번째는 어떤 거냐면 자, 이런 게 있어요. x가 무한대로 갈 때 얘는 루트에
x제곱 플러스 3 빼기 4분의 2x 요 극한값을 구하래요. 자, 이번에는 무리식이 있어요. 얘도 분모가 무한대로 발산하고 분자도 무한대로 발산하는데 무리식이 들어가 있는 형태잖아요. 자, 얘는 어떻게 해줄까요? 유리화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때는 방금 한 거랑 똑같으니까 얘는 우리가 어떻게 해줄 거냐면 결국은 분모의 최고차수식으로 나누어 줄 거거든. 근데 근호 박해 최고차수식 요 근호 박해 최고차수식으로 나눠 줄 거예요. 그럼 근호 박해 최고차수식이라는 게 얼마예요? 그죠? x죠. 그러니까 분모 분자를 x로 나눠봐. 여기 봐. 그럼 식이 어떻게 변해? 식이 어떻게 변해? 분자는 2남치. 저 분모는 어떻게 돼? 루트에 1 플러스 어떻게 돼? x제곱분의 3 얘는 x분의 4 이렇게 남니? 그럼 x가 무한대로 갈 때 어떻게 돼? 여기 봐. x가 무한대로 갈 때 어디로 가? 0으로 가지. 맞아? 얘 어디로 가? 0으로 가지. 맞아? 그러니까 남는 게 뭐야? 남는 게 뭐야? 1분의 뭐 나와? 2 남잖아. 그러니까 얘는 2로 수렴한다는 걸 알 수 있다고. 내 말 이해합니까? 너 안 보고 뭐 한숨 쉬어? 죽을래? 이해했어요. 그래서 근호박해 최고차수식으로 분모 분자를 나눠준다라는 거예요. 근데 쉽죠? 무한대꼴은 쉬워요. 근데 예를 들어 이런 게 있어. 이번에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대. 그랬을 때 뭐 하라고 그랬냐면 루트 x제곱 플러스 3 빼기 4분의 2x 요 극한값 구하라고 했거든. 근데 우리가 음의 무한대로 간다는 거를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그 음의 무한대로 간다는 걸 생각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니까 바꿔주고 싶어요. 양의 무한대로. 그럼 어떻게 해주면 될까요? 마이너스를 곱해요. 마이너스로 바꿔주면 되잖아. 마이너스 1을 곱하면 되잖아. 네. 얘는 음의 무한대로 간다는 게 있으면 치환을 하겠다고. x 대신에 뭐를? 마이너스 t로. 오케이? x를 마이너스 t로. 그럼 요 주어진 식이 어떻게 바뀌어? x가 음의 무한대로 가면 t가 어디로 가? t가 어디로 가? 양의 무한대로 가지. 그럼 집어넣어봐. 루트에 t 제곱 플러스 3 빼기 4분의 마이너스 2t지. 맞아? 네. 근데 요 위에서 요게 지금 어디에 수렴한다 그랬어? 요게 2로 수렴한다 그랬지. 그냥 어디로 수렴해? 마이너스 2로 수렴하겠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음의 무한대로 발산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으면 x 대신에 마이너스 t로 치환해서 그거를 계산하자라는 거예요. 내 말 이해했습니까? 이해하나요? 어렵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 했냐면 0분의 0꼴의 부정형이랑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의 부정형을 했거든요. 그럼 그 기타의 경우를 볼게요. 그럼 기타들의 경우는 어떻게 계산하냐면 자, 예를 들어 이런 거 볼게요. 느낌으로 하면 돼요. 느낌으로 2x 세제곱 5x 제곱 빼기 6x 플러스 1. 자, 이거 극한 구하래요. 자,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답이 뭘 것 같아요? 무한대일 것 같아요? 왜요? 그렇지. 얘 세제곱이 제일 크잖아. 얘가 제일 빨리 커지잖아. 그러니까 얘는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얘는 어떤 꼴이라고 얘기하냐면 굳이 우리가 부정형 꼴을 얘기하자면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이거든? 이런 꼴이라고 얘기하는데 얘를 이제 빼서 0이라고 얘기하지 않는다고. 그럼 우리가 이런 걸 어떻게 계산하자는 거냐면 자, 제일 빨리 커지는 애로 묶어주자는 거예요. 여기 2 남고 x분의 5 남고 이렇게 남잖아. 됐어? 이렇게 했을 때 얘네들은 다 어디로 가? 얘네들은 다 0으로 수렴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남는 게 2x 세제곱밖에 없어서 결국은 무한대로 발산한다고 얘기할 수 있다고. 내 말 이해했어? 자, 두 번째는 이런 것도 있어요. x가 무한대로 갈 때, 자, 루트에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4 빼기 x, 요 극한값을 구하래요. 얘도 마찬가지로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이죠. 그럼 얘는 어떻게 될까요? 자, 얘는 느낌이 어떻게 하고 싶어요? x로 나누고 싶어요? 이게 무리식이 있잖아요. 그럼 뭘 곱하고 싶어요? 얘는 확실하지 않죠? 얘는 그러니까 분모 분자에다 뭘 곱해줄 거냐면 켤레를 곱할 거예요. 그럼 켤레 곱하면 어떻게 돼? x제곱 3x 플러스 4 플러스 xg. 그럼 분자는 뭐 남아? 요거 제곱에서 요거 x제곱 빼면 뭐 남아? 이게 암산이 안 되니? 요거 제곱에서 요거 제곱 빼면 뭐 남냐고. 3x 플러스 이렇게 되잖아. 됐어? 그럼 얘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의 부정형으로 바뀌었지. 그럼 방금 어떻게 했어? 분모 문자를 뭐로 나눴어? 근호박의 최고차수식으로 나누었지. 그럼 x로 나누었지. 그럼 답이 뭐야? 자, x로 나누었어 분모 문자를. 그럼 어떻게 돼? 루트에 1 플러스 x, 이거 안 써도 되잖아 이제. 이거 4 플러스 1분의 3 플러스 x분의 4잖아. 그럼 남는 게 뭐야? 얘네 다 0으로 가잖아. 1 남았지 3 남았지. 그럼 답은 뭐야? 2분의 3 이렇게 쓸 수 있다고. 알겠어? 그래서 결국은 얘도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인데 우리가 이런 꼴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아는 형태로 바꾸어서 계산하자는 거예요. 아는 형태로 바꿔서 계산하자라는 겁니다. 이해하십니까? 오케이. 하나만 더 해볼게요.
계산 연습을 지금 하고 있죠.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1에 자 루트에 x 플러스 1분의 1 빼기 1 요 극한 계산하래요. 그럼 얘는 어떻게 되냐면 자 0으로 가까이 갈 때 요 앞에 있는 거는 무한대로 발산하고 얘는 0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얘는 무한대 곱하기 무한소라고 얘기하거든. 무한대 곱하기 무한소, 무한이 작아지는 형태. 얘네들의 곱의 형태인데 얘네들을 곱해서 0이라고 얘기할 수 없다고. 알겠어? 얘는 어떻게 하고 싶어 느낌에? 느낌에 어떻게 하고 싶어? 좀 식을 정리해줘야 될 거 아니야. 어떻게 정리할래? 계산할 수 있는 게 뭐야? 얘네들이 뭐 하고 싶어?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니? 통분하고 싶지 않아? 이렇게 통분했어. 그 다음 뭐 하고 싶어? 그 다음 뭐 하고 싶어? 통분했어. 그 다음 뭐 하고 싶어? 우리가 계산을 뭔가 하려면 그 다음 뭐 하고 싶냐고. 제곱을 하고 싶어? 제곱하면 식이 바뀌잖아. 식이 변하지 않는 선에서 해줘야지. 그렇지. 분자 유리화를 해주라고. 그럼 뭐 곱해? 부모 분자에 뭐 곱할 거냐면 1 플러스 루트 x 플러스 1을 곱하겠지. 그럼 분자에 뭐 남아? 1? 분자에 뭐 남아? 1 빼기 x 플러스가 마이너스 1 남잖아. 아닌데? 뭐 남아? 마이너스 x 남지. 됐어? 그러면 얘가 지금 어떻게 되냐면 얘가 없어지는 거야. 이해했어? 그 다음에 x에다 0을 집어넣어보면 더 이상 부정형이 아니지. 맞아? 그럼 여기다 0을 집어넣어봐. 그럼 여기 1 남지. 여기 1 더하기 1이지. 그럼 뭐 남았어? 마이너스 2분의 1. 알겠습니까? 이게 답이야. 알겠습니까? 얘도 이제 이런 부정형의 형태는 아는 형태로 바꿔서 계산하자는 거예요. 이렇게 바꾸면 0분의 0이 부정의 꼴이 됐는데 우리가 원래 했었던 것처럼 인수분해하는 약분한 다음에 대입하자라는 거예요. 나 은꼴부터 틀렸어. 이해합니까? 자, 그 다음에는 봐봐. 이거를 근데 외우는 게 아니라 그냥 자동적으로 몇 번 하다 보면 이 극한 계산이 돼요. 그래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엔 어떤 게 있냐면 자, 이런 게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 x가 a로 가까이 갈 때 아까 우리가 했었던 성질에 사실 추가됐어야 되는 건데 요게 만약에 베타로 수렴해. 근데 첫 번째는 뭐가 있냐면 만약에 gx가 fx보다 크거나 같으면 요거의 극한값은 어떻게 될까? 얘네들의 대소관계는 봐봐. 모든 x들에 대해서 gx가 fx보다 크거나 같다면 베타랑 알파의 대소관계는 어떻게 될까? 크다. 베타가 알파보다 크거나 같겠죠. 얘는 아무 문제가 없죠. 네. 그러면 얘 때는 어떻게 될까? 여기 등호가 빠졌어. 이땐 어떻게 될까? 그럼 빼면 되죠. 등호 빼면 될까? 등호 빼면 될까? 아니야. 여기 등호를 붙여줘야 돼. 근데 왜 두 번 걸어요? 하나만 걸어도 돼. 똑같은 거야. 알겠어? 자, 여기에 등호가 들어가든 등호가 들어가지 않든 여기에는 반드시 등호가 들어간다는 거야. 예를 하나 들어보면 자, fx가 예를 들어서 x분의 1이야. 자, gx가 x분의 2야. 그러면 모든 x들에 대해서 항상 요 gx가 fx보다 크죠? 여기까지 이해하나요? 그럼 x가 만약에 무한대로 갔을 때 요 x분의 1이랑 x가 무한대로 갔을 때 요 gx x분의 2의 크기를 비교해 보면 둘 다 0이잖아. 이해했어? 이 gx가 fx보다 항상 크지만 극한값은 같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 말 이해합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게 있냐면 fx가 hx, gx 이렇게 돼 있어. 근데 요 알파랑 만약에 베타랑 같으면 이거이면 요 x가 a로 갈 때 요 hx는 반드시 어디에 수렴한다? 알파에 수렴한다. 이런 게 있어요. 자, 요 f랑 gx가 둘 다 같은 값으로 수렴하면 요 가운데 있는 값도 그 값으로 수렴해야 한다라는 정리가 있어요. 자, 이런 정리를 뭐라고 할 것 같아요? 얘 낑겨 있죠? 여기 사이 낑겨 있잖아. 근데 이 낑겨 있는 애가 얘네들이 같은 값으로 가면 요 사이도 그 값으로 가야 한다라는 정리. 자, 이 낑겨 있는 애 뭐 같아? 빵 같지 않냐? 그럼 무슨 정리라고 할까 얘를? 참 핫도그. 아, 핫도그 말고? 소시지. 그렇지. 뭐 핫도그 말고 뭐? 그렇지. 샌드위치 정리라고 부르는 거야. 알겠어? 얘를 우리가 샌드위치 정리라고 해요. 핫도그죠. 알겠습니까? 샌드위치 정리로 이름을 붙입니다. 근데 얘도 마찬가지로 자, 샌드위치 정리는 아니요, 샌드위치 정리는 실제로 있는 말이야. 아 실제. 실제로 있는 말이에요. 샌드위치 정리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알겠어요? 샌드위치 정리라고 얘기합니다. 얘 되게 이름이 많아요. 조임의 정리 이렇게 얘기하게 돼요. 조임의 정리. 영어로 얘기하면 스퀴즈 정리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 사이에 낑겨 있잖아? 낑겨 있으면 그 값도 거기에 가까이 가야 된다. 이게 바로 샌드위치 정리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얘네들이 수렴하는데 그 수렴하는 값이 같을 때 그 가운데 있는 값도 반드시 그 값으로 가야 한다. 얘도 마찬가지로 등호가 빠져도 상관없어요.
극한 개념은 근사값이기 때문에 등호가 빠져도 얘네들이 같은 값으로 수렴한다면 요 가운데 있는 값이 그 값으로 수렴한다는 게 성립합니다. 이런 거 우리가 샌드위치 정리라고 불러요. 이해합니까? 네. 자, 그럼 얘를 가지고 문제를 하나 풀어볼게요. 얘를 가지고 한번 문제를 풀어보면 자, 어떤 문제가 있냐면 문제는 굉장히 쉽거든요. 자, 마이너스 x제곱 6x 빼기 5 여기 fx 그 다음에 x제곱 빼기 2x 플러스 3 자, 이렇게 돼 있는데 모든 x들에 대해서 자, x가 2로 갈 때 이 fx를 구하라는 게 질문이에요. 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지금 뭐밖에 없냐면 2로 갔을 때 극한값 구하라며. 그럼 얘는 어디로 가는지 먼저 봐봐. 2로 갔을 때 어디로 가? 어? 3, 어디로 가 얘는? 3으로 가까이 가지. 맞아? 자, 얘는 어디로 가? 얘 어디로 가? 4 빼기 4니까 3으로 가까이 가지. 그럼 얘가 어디로 간다는 거야? 2로 갈 때. 3으로 간다는 거라고. 샌드위치 정리에서.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답을 써주시면 돼요. 저 부등호 사이에 네. 그 등호 없으면 어떻게? 등호 없어도 똑같아요. 등호 없어도 얘네들이 같은 값으로 수렴하면 이 극한은 같아질 수 있기 때문에 3으로 수렴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근데 이게 언제 어떤 게 있냐면 자, 이런 거에 성립합니다. 이런 것도 성립하거든요. 자, x분의 12 곱하기 가우스 3분의 x. 가우스만 나오면 막 후덜덜 떠는 애들 있어요. 그럴 필요 없거든요. 가우스 나오면 떱니까? 아, 씨, 지금 떨고 있니? 자, 봐봐. 요 극한값 한번 구해보려. 그럼 얘는 어떻게 할까요? 이제 여기 봐야죠. 집중해야죠. 아직도 내가 보기에는 수업을 들을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자, 요 극한값 구하려. 아니, 집중해야지. 하나라도 더 배울 생각으로 집중해야지. 자, 요 극한값 구하려.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근데 왜 화나요? 아, 집중 안 하는 모습 너무 답답해서요. 근데 왜 이쪽은 안 됐어요? 얘는 지금 다 보고 있잖아요. 잘 봐. 여기만 보라고. 그 집중하고 대답하라고. 그리고 오늘 배운 걸 다 기억하라고. 알겠어? 그게 기본이야. 그게 왜 안 되냐고. 우리 기본도 못하네. 불땡이까지. 봐봐. 자, 요거 이제 극한값 구할 거야. 범위를 나눌까요 혹시? 아, 그렇지. 근데 일단은 자, 가우스 3분의 x라고 하는 거는 뭐보다 크죠? 아, 얘는 일단은 어떻게 되죠? 얘 범위가 어떻게 돼? 이거 모르나요? 아는지 모르는지 몰라서 얘기를 못 하겠어요. 자, 얘는 이거보단 크죠? 3분의 x 빼기 1보단 크죠? 맞아? 아 맞아. 크거나 같죠? 맞아? 그 다음에 3분의 x보단 작아야 되죠. 여기까지 이해합니까? 여기까지 이해하죠? 네. 자, 그럼 여기다가 x분의 12를 곱하고 싶지 않나요? x분의 12 곱했어요. 미치겠네 문제. 자, x분의 12 곱했거든요. x분의 12의 가우스 3분의 x, 네, x분의 12 곱했어요. 귀찮지만 한 번 더 썼어요. 지웠어요. 얘는 4로 가까이 가네요. 맞습니까? 자, 근데 x가 무한대로 가면 자, 얘 계산해 보면 4 빼기 x분의 10이지. 자, x가 무한대로 가면 얘 0으로 가니까 얘 4로 가지. 그럼 얘네들이 해서 어디로 간다? 4로 간다. 그래서 샌드위치 정리를 이용해서 요거의 극한값이 4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근데 매번 이렇게 범위 쓰기 귀찮잖아요. 그래서 쉽게 푸는 방법을 가르쳐 줄게요. 자, 가우스 나오면 어떻게 쉽게 풀 수 있냐면 우리가 가우스 x는 x 빼기 뭐라고 쓸 수 있었죠? x를 넘지 않는 최대 정수를 가우스라고 했잖아요. 그럼 x 빼기 뭐라고 보통 써요? h 이렇게 쓰죠. h는 0과 1 사이 이렇게 씁니다. 가우스 x 대신 이렇게 쓸 수 있거든요. 이거는 모르면 안 돼요. 수학상에서 배웠어요. 저안 배웠어. 배웠어요. 안 배웠어. 네? 자, 그래서 요거 대신에 저 어떻게 쓸 거냐면 가우스 3분의 x는 3분의 x 빼기 h 쓰면 되잖아요. 그럼 요 식을 다 써보면 x가 무한대로 갈 때 그러면 x분의 12에다가 그 다음에 3분의 x 빼기 h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그럼 얘를 한번 전개해 볼까요? 그럼 얘 전개하시면 얘는 4 빼기 x분의 12h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럼 얘는 x가 무한대로 하면 얘가 0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답이 4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이렇게 계산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가우스 문제 나오시면.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가우스 문제 나오면 그거에서 어떤 걸 빼주면 돼요. 근데 그 값은 0과 1 사이에 있는 수. 이건 수학상에서 배웠던 식이에요. 이해하십니까? 자, 근데 자, 어려운 게 하나 있는데 자, 잠깐만 사실 이게 기본 문제 1-7이네. 네, 어려운 게 뭐가 있냐면 그래프에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프에서 해석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자, 보세요. 자, 요런 그래프가 하나 있어요. 여기가 2고요. 그 다음 여기가 1이에요. 여기 y는 여기 2, y는 fx.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자, 뭘 구하라고 하는 거냐면 이게 시험에 나오는 건 이런 겁니다. 요 합성함수의 극한값을 한번 구해보아라가 질문이에요. 그리고 1번은 그래프가 어떻게 나와 있냐면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나와 있거든요. 1일 때 2. 자, 봐봐. 요게 y는 fx예요.
그럼 위에 게 틀렸네요. gx네요. 아까 선생님이 처음에 뭐라 그랬냐면 이 극한값이 존재하면 그 값을 구하라고 문제거든요. 그럼 이 극한값이 존재하는지를 확인하려면 뭐랑 뭐랑 같음을 보여주라고 했죠? 좌극한값이랑 우극한값이 같음을 보여주라고 했죠. 그럼 잘 봐. 어떻게 할 거냐면 자, 여러분들 책에 있는 걸 보고 이해하려고 그러면 어려워요. 여기 잘 보시고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요거의 좌극한값이랑 우극한값을 각각 구해서 그들이 같은지 다른지를 한번 볼게요. 그럼 우극한값을 먼저 구해보면 x가 1보다 큰 쪽에서 왔을 때 자, fx는 어디로 가나요? 0으로 가는데 0보다 큰 값을 가지면서 0으로 오고 있죠 지금. 그러니까 얘는 뭐라고 쓸 거냐면 0 플러스 이렇게 쓸 거예요. 자, 이해했습니까? 그럼 내가 이제 구하고자 하는 극한값은 g라는 함수의 0에서의 우극한을 구하시면 돼요. 이해했습니까? 그럼 그 값이 얼마죠? 1이죠. 1로 가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얘는 지금 1이에요. 내 말 이해했습니까? 이해하나요? 자, 두 번째 x가 1보다 작은 값을 가지면서 1로 옵니다. 그럼 fx는 어디로 가요? 그렇지, 0보다 작은 값에서 0으로 오고 있죠? 그럼 g의 0에서의 좌극한 값을 구하면 되거든요? 그럼 얼마예요? 2죠. 이 둘이 다르죠? 그러니까 얘는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자, 이해합니까? 아 죽고 싶다. 이해했어요? 자, 두 번째 그래프는 어떤 거냐면 그럼 얘를 이해했으면 이 두 번째 그래프를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자, 요거 못하면은 나중에 수요일날 힘들어져요. 자, 이 y는 fx예요. 수요일날 뭐 하는데요? 수요일 2단원 나가야죠. 내신 준비하기 전에 빨리 진도 나가놔야 돼요. 자, 보세요. 자, 똑같이 우리가 좌극한 값이랑 우극한 값을 구해서 그들이 같은지 다른지를 확인해 볼게요. 잘 보세요. x가 1보다 큰 쪽에서 옵니다. 그럼 fx는 어디로 가죠? 잘 봐. fx 어디로 가요? 0으로 가죠. 그럼 뭐라고 쓸 거예요 나는? 0 플러스 이렇게 쓰겠죠. 그럼 내가 알고 싶은 건 g에 뭐예요? 0에서의 플러스 우극한을 구하라고 하는 거죠. 얼마예요? 1. 여기 그래프 있잖아. 여기 봐. 1. 알겠어? 집중하라고 집중. x가 1보다 작은 쪽에서 옵니다. 그럼 fx 어디로 가요? 0 플러스잖아. 됐어? g의 0에서 얼마? 플러스 값은 얼마? 1. 둘이 같죠? 그러니까 얘는 극한값이 존재하는 거예요. 내 말 이해하십니까? 자, 이해 안 가는 사람 괜찮아요. 용서해 줄게요. 이해 안 가는 사람? 저거 1번에 2번 저거 네. G 0이 자극한 저거 이게 왜 0에서의 좌극이냐고요? 그 옆에 이거요? 이 0에서 좌극한 2죠, 2. 왜 2냐고요? 0보다 작은 쪽에서 오니까 이 값을 따라서 오잖아요. 그러니까 2로 가잖아요. 이해했어요? 좋아요. 자, 세 번째. 잘 대답해야 돼요. 세 번째 그래프 어떻게 그려져 있냐면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언제 화냈다 그래, 얘들아. 왜 오해를 불러오지 마. 자, 봐봐. 자, 세 번째 봐봐. 자, x가 1보다 큰 쪽에서 옵니다. 네. 그럼 fx가 어디로 가죠? 0. 0으로 가죠. 자, 0으로 가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0이라는 값을 가지면서 0으로 오죠. 네. 그러니까 얘는 0 플러스 마이너스 쓸 게 없어요. 그냥 0입니다. 네. 이해했어요? 0. 그럼 내가 알고 싶은 건 g의 0에서의 함수값이요. 없다. g 0에서 함수가 여기 있잖아요. 없다고. 여기 있잖아요. 2 2. 이해했습니까? 자, 마찬가지로 1보다 작은 쪽에서 옵니다. fx 어디로 가요? 0으로 가니까 g의 0에서 함수값 2. 그래서 얘는 극한값이 두 개 다 존재하는 거죠. 이해했습니까? 그래서 합성함수의 극한값을 구하라는 문제가 시험에 반드시 나올 거예요. 내 말 이해하죠? 근데 저희 일단 네. 수완 테스트 망치겠네요. 그냥 기본 실력으로 보는 거예요. 다 똑같은 조건에서 보는 겁니다. 나 안 볼라 그랬는데요. 그 원래 오늘 오기로 했던 어떤 놈이 있는데 걔가 수학 테스트를 봐서 우리 점수가 난 문제 진도 나왔기 때문에 안 받을 거예요. 아니 진도 나왔기 때문에 안 왔어요. 오늘 오기로 하는 한 명 더 있어요. 그러면 시험 왜 봐요? 새끼 안 봐. 그래도 봐야 돼요. 아니. 자, 봐봐. 자, 딱 중기 동영상. 자, 봐봐. 이런 게 있어. 자, 어떤 게 있냐면 이번에는 함수의 극한의 미정계수 결정. 쌤 저 펜만 끊을 수도 있어요. 자, 미정계수 결정. 잘 보세요. 심각해요. 왜요? 저 학교에서 성공할 것 같아가지고 엄마가 그러면 공부하지 마. 그래서 끊을 것 같아요. 열심히 하겠다고 하세요, 어머니한테. 아니. 자, 보세요. 자, 열심히 하겠다 하라고. 성공한다고 해서 어떻게? 손도 갈 건 가고. 며칠 좀 복사해가지고 성공할 각이에요. 아니,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러면 되실 거야. 자, 봐봐. 자, 이렇게 되는데,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이게 뭐냐면, 요 극한값이 만약에 존재한대. 그랬을 때 A는 무엇이냐라는 게 질문이에요. 잘 봐.
이게 지금 미정계수라는 건 뭐냐면 정해지지 않은 계수를 미정계수라고 하죠. 드디어 정해지지 않은 거를 미정계수라고 하는데 이 정해지지 않은 계수를 결정할 수 있거든요. 요 극한값이 존재하기 때문에 A를 결정할 수 있어요. 그럼 A가 뭘까요? 느낌이 뭘까요? 1일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나요? 그럼 만약에 A가 1이 아니라 예를 들어 뭐 3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분모는 0으로 가는데 분자는 마이너스 2로 가잖아요. 그럼 0분의 마이너스 2라는 건 어떤 숫자로 수렴할 수가 없죠. 발산해야 되는 거죠. 이해했어요? 내 말 이해합니까? 그래서 요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사실로부터 요 A라는 값이 1이라는 걸 알 수 있다고요. 내 말 이해해요?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미정계수를 결정하는 방법이라고 얘기해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 어떤 거냐면 x가 a로 갈 때 요 gx분의 fx가 어떤 알파라고 합시다. 얘가 알파라면 첫 번째 어떤 걸 알 수 있냐면 분모가 0으로 가요. 이게 0이면 분자도 분자도 0이다 이거예요. 분자도 0이다. 분자도 0이다. 이게 첫 번째예요. 내 말 이해하나요? 그러니까 얘가 0이면 분자도 0으로 가야 한다. 얘가 어떤 값으로 수렴한다면 분모가 0으로 갔을 때 분자도 반드시 0으로 가야 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잘 봐. 분자가 만약에 0으로 가요. 분자가 만약에 0이면 분모도 역시 어떻게 돼야 한다? 분모도 어떻게 돼야 된다? 0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극한값이 존재했을 때. 근데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이게 지금 결국은 1번, 2번이 말하는 게 뭐냐면 똑같은 말인데 1번, 2번이 말하는 게 뭐냐면 요 극한값이 존재했을 때 분모나 분자가 0으로 가면 나머지 하나도 0으로 가야 한다라는 걸 얘기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둘에서 틀린 게 있어요. 틀린 게 뭐냐면 요 두 번째 게 틀렸어요. 두 번째 게 틀렸는데 얘는 사실 어떤 조건이 붙어야 되냐면 이 극한값이 0이 아니라는 조건이 붙어야 돼요. 분자가 0으로 가고 분자가 3으로 가더라도 얘는 0으로 수렴할 수가 있죠. 이해했습니까? 다시 분자가 0으로 가고 분모가 3으로 가더라도 얘는 0으로 수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분자가 0으로 간다고 했을 때는 극한값이 0이 아니라는 조건이 있어야지만 분모가 0으로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건 약간 어렵습니다. 이거는. 근데 아닌데요? 이해했나요? 아니요. 아니 분자가 0으로 갔는데 분자가 3으로 가면 이게 0으로 수렴할 수 있잖아. 네. 그러니까 얘가 0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 극한값이 0이 아닌 다른 값으로 수렴해야 한다고. 오케이? 간단한 내용이지만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구분해서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럼 문제는 굉장히 간단해요. 자, 이걸 이용해서 풀 수 있는 건 하나씩 볼게요. 잘 봐. 문제 굉장히 쉽거든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 x가 1로 갔어요. 1로 갔을 때 x제곱 ax 플러스 b분의 x 마이너스 1. 요게 지금 뭐라 그랬냐면 3분의 1이라고 했어요. 3분의 1이라고 했을 때 부끄러운 짓을 했나 보죠. 자, 얘가 지금 3분의 1로 부끄러운 짓을 했나 보죠. 자, 얘가 3분의 1로 갔을 때 a와 b를 구하라는 게 질문이에요. 잘 보세요. 자, 분자가 어디로 가요? 1 분자가 어디로 가요? 0 0으로 가죠. 그러니까 분모가 어디로 가야 돼요? 0으로 가야 되죠. 잘 봐. 그럼 분모가 0으로 간다는 건 x가 1로 갔을 때 x제곱 ax 플러스 b가 0이 되어야 한다는 거거든요. 그럼 요거 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게 뭐죠? 근데 0하고 은꼴인데 왜 3분의 1이에요? 은꼴에서 약분해서 계산하면 3분의 1로 수렴할 수 있잖아. 말이요? 몰랐습니다. 자, 얘 어디로 가는데 얘 0으로 가야 되잖아. 그럼 여기다 1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1 플러스 a 플러스 b가 0이 돼야 한다는 조건이 하나 나온 거예요. 이해했습니까? 네. 그럼 요 사실로부터 b 대신에 마이너스 a 빼기 2를 한번 대입해 볼게요. 네. 그럼 대입하면 요거 뭐가 가능하죠? x제곱 플러스 ax 그렇죠. x제곱 플러스 ax 마이너스로 묶으면 a 플러스 1이죠. 그렇지. 인수분은 어떻게 돼요? x 빼기 1, x 플러스 a 플러스 이렇게 인수분해 되죠. 그럼 얘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x 마이너스 1이 약분됐네요. 그럼 1로 가까이 가면 2 플러스 a죠? 그럼 a가 뭐가 돼야 돼요? a가 뭐가 돼야 돼요? a가 뭐가 돼야 돼요? 어우 진짜 2 플러스 a가 3분의 1이 돼야 되니까 a는 1이 돼야 되죠? 그럼 b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요게 수렴한다는 사실로부터 정해지지 않은 개수를 결정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내 말 이해했습니까? 이게 쉬는 시간 안 하고? 아, 쉬는 시간 없습니다. 시험 봐야 돼서. 자, 시험 시간 부족해요. 진짜 그러고 싶을까? 30문제, 33문제예요. 잘 봐야 돼요. 40분에 끝나시는 아니 그러니까 아니 왜 이거 우리 공부할 시간도 아니고 왜 이거 다 까먹었잖아. 다음 시간에 보면 안 돼요. 심하다. 네? 다음 시간에 보면 안 돼요. 안 돼요. 오늘 봐야 돼요. 점수 다 지켜야 돼요. 심하잖아. 근데 그 친구 안 맞는다면서요? 걔랑 상관없어요. 자, 여기 1인데 갑자기요? 아까 다양한 자, 요걸 만족하는 다항함수 fx를 구하래요.
다항함수 fx. A를 구하라는 질문이에요. 이런 모습 좋아요. 자, 잘 보세요. 우리가 지금 오늘 배운 거를 총동원해서 이 문제를 풀어야 돼요. 총동원해서 풀어야 되는데 나 응꼬라고. 잘 봐봐. 이 다항함수 fx입니다. 자, 분모가 무한대로 발산하죠. 네. 이게 1로 수렴하거든요. 네. 그럼 fx는 최소한 몇 차식일까요? 2차씩. 그치, 2차식밖에 안 되죠. 왜냐면 중계 3차식이면 중계 3차씩. 3차식이면 발산하잖아요. 1차식이면 0으로 수렴해야 되고. 그럼 fx는 일단 어떻게 시작해야 돼요? 2차씩. 2차식인데 ax 제곱. 최고차항 계수는 뭘까요? 그치, 2로 시작해야 되죠? 2x 제곱 ax 플러스 b 이런 꼴이라는 걸 첫 번째 식으로부터 알 수 있는 거죠. 네네. 이해했습니까? 네. 얘를 이제 두 번째에다 대입해 보세요. 네. 그럼 두 번째 대입하면 분모가 어디로 가죠? 3으로 마이너스 2. 산으로 간다고요? 0으로 가죠. 그럼 분자도 어디로 가야 되죠? 0으로 가는데 1로 수렴했으니까 분자도 어디로 가야 되죠? 0으로 가야 되죠. 그럼 여기다 뭐 집어넣었을 때? 2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0 돼야 되죠? 그럼 8 플러스 어떻게 돼? 2a 플러스 b가 0이어야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이해했습니까? 그 다음에 b 대신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8을 대입합니다. 그럼 여기다 대입해 볼게요. 그럼 2x 제곱 ax 마이너스 2로 묶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거 진짜 없나요? a 플러스 4. 그럼 인수분해 느낌 오나요? 느낌 와요. 어떻게 되죠? 느낌 빡시게 오네. 1, 2 여기 마이너스 붙어야 되죠? a 플러스 4. 오케이. 그럼 어떻게 되죠? 인수분해 x 마이너스 2, 2x 플러스 a 플러스 4. 자, 분모는 인수분해 어떻게 됐죠? x 마이너스 2, x 플러스 1. 그럼 약분 되죠? 됐습니까? 그럼 거기다 2 집어넣으면 분모 어디로 가요? 3. 분자 어디로 가요? 2 집어넣었으니까 a 플러스 8. 이게 뭐가 된다고요? 1 그럼 a 얼마? 마이너스 5. b는 얼마? 그렇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구하고자 하는 fx는 2x 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2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이게 오늘 배운 것들을 이용해서 얘를 풀었어요. 자, 한 문제를 아직 안 풀었는데 그 한 문제가 뭐냐면 1-9번 문제예요. 22페이지. 이거 한 문제만 풀면 왜 겁나 쩐나 했어. 어려워서 그래. 진짜? 나머지 다 하고 나서 하려고. 이게 뭐냐면 이제 도형에서 함수의 극한인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수능 볼 때도 이 문제는 반드시 나와요. 도형에서 함수의 극한인데 문제를 잘 보셔야 돼요. 문제는요. 고1부터 고3까지 다 나오는데요. 고2부터 보는 게 수능 문제에 나올 거예요. 그리고 고1은 기본 과정입니다. 기본. 공통교육 과정이라고 해가지고 고1 거는 간접적으로 나오고 직접적으로 나오지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나중에 대입을 하려면 면접을 봐야 될 수도 있거든요. 내신으로만 대학 갈 수 있는 시대가 좀 바뀌어서 요번에 너네 학교 애들, 너네 학년 과학고만 해도 경쟁률이 굉장히 많이 올라간 거 알아요? 인터넷은 생각 같고.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한 9대 몇이라고 하던데요. 한 2배 정도 됐어요. 예, 2배 정도 됐어요. 세계 같은 학교로 9대1이다. 죄송해요. 틀린 말은 아니니까. 자, 그래서 자, 9번 문제가 뭐냐면 서울 가고 이런 데는 어떻게 됐어요? 확실히 모르겠어요. 경쟁률을 다 조사한 건 아니라서. 그러니까 경쟁률이 더 어려워졌다라는 거죠. 필요해서 조절하는 건가요? 경쟁률? 아니요. 그 홈페이지에 뜹니다. 학교 홈페이지 들어가면. 경쟁률이 작년에보다 더 어려웠어요. 근데 과거를 들어가면 장점은 뭐냐면 편안하게 공부하면서 대학을 갈 수 있어요. 스트레스를 좀 덜 받고. 근데 일반고로 갔을 때 장점은 뭐냐면 다양한 학교를 쓸 수 있다는 거죠. 과거는 이제 과거면요 카이스트밖에 못 쓰잖아요. 아니요. 다 쓸 수 있어요. 다 쓸 수 있는데 창렬이잖아요. 아니요. 약간 다 막 연구 쪽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과학고에서도 막 의대 쓰고 해요. 전교 1등은. 자, y를 x제곱이라는 그 곡선인데 이 꼭지점 O와 포물선이 한 점 P가 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중심이 y축에 있는 어떤 원을 생각할 건데 얘를 지나고 얘를 지나 어떤 원을 생각할 거거든요. 이런 원을. 그럼 문제가 뭐냐면 이 P가 이 곡선에서 P가 O에 한없이 가까이 갔을 때 이 원의 반지름의 길이는 어디에 가까워지느냐가 질문이에요. 6! 2분의 1! 내 말 이해합니까? 자, 그럼 어떻게 할 거냐면 자, 지금 문제가 뭐냐면 요 곡선이 있는 점 P를 지나고 원점을 지나는 그런 원이 있는데 중심이 요 Y축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럼 내가 P라는 점을 모르잖아요. 그럼 P라는 점을 모르니까 뭐라고 잡을 거냐면 A, A 제곱으로 한번 잡아볼게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어떤 걸 할 수 있냐면 이 중심이 여기 지금 원점을 지나야 되니까 요 반지름을 R이라고 하면 요 좌표는 0,R이라고 할 수 있고 네. 요 원의 방정식이 어떻게 되는 거죠? x제곱 플러스 y-r의 제곱이 r제곱이 되고 얘가 어떤 걸 지나는 거죠? a, 제곱을 지나는 거예요. 중기 이해 못했는데 괜찮았죠? 중기 이해하나요? 그럼 내가 이제 구하고 싶은 거는 잘 봐. 하고 싶은 게 뭐냐면
P가 5로 한없이 가까이 갔을 때 요 반지름은 어디에 가까이 가냐는 거지. 뭐가 뭐예요? 5? 5가 어디 있어? 요 5? 원점. 오케이? P가 원점에 가까이 갔을 때 반지름 어디에 가냐고 물어본 거잖아. 자, 근데 P가 원점에 가까이 간다라는 거는 요 A가 어디로 가까이 간다는 거죠? 0. 그렇지. A가 0으로 가까이 갔을 때. 그럼 내가 구하고 싶은 거는 A가 0으로 가까이 갔을 때 요 반지름은 어디에 가까이 가느냐가 질문이에요. 내 말 이해하시죠? 그럼 여기 이제 R을 뭐로 나타내 줘야 되죠? A로 나타내 주고 싶은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계산하면 어떻게 되죠? A제곱 A 4승 마이너스 2RA 제곱 플러스 R제곱은 R제곱이니까 얘 없어지죠. 네. 그럼 내가 R에 대해서 한번 나타내 보면 얘를 우변 넘겨서 2A제곱으로 나눠주잖아요. 네. 2분의 1에 1 플러스 A제곱이라는 거 이해하나요? 네. 그래서 요 R 대신에 A에 대해서 한번 써보면 얘는 2분의 1에 1 플러스 A제곱이라 A가 0에 가까이 가면 여기 2분의 1에 가까워진다는 걸 알 수 있겠죠.